의회 3과장 장철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4회 의원 간담회를 최은영 의장님 주재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지났지만 여전히 겨울의 추위가 느껴집니다. 오미크론이 계속해서 확산되어가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준다면 우리는 더 빠르게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시고 봄날의 기운이 가득한 날이 오기를 희망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보고사항 9건, 협의사항 3건, 의회 관련사항 3건, 공지사항 4건입니다. 좀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보고사항 첫 번째 보건소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보고할 안건은 재택치료 TF 구성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소 보고 있죠. 보건소 자료. 이거 TF로 지금 교무과장이 하니까, 예, 운영, 아까 지금 보건소 올라온 것이 성립된 해상이죠. 예, 그거 먼저 보고 가시고. 보건소장 홍성우입니다. 회의자로 14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지원에 따른 특별고비세 성립된 예산 사용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방역 의료 측의 전환으로 PCR 검사는 고위험군 등에 집중하고 보안층이 신속항원검사로 시행토록 특별고비세 3,500만이 법의 결정에 따라 검사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검사 전략을 전환하고자 신속항원검사도 설치비 지원 등 운영비 3,248만 원, 지원인력 급양비 등 일반 보조금 252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성립전 예산 집행계획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 두 번째, 시설 재택치료 운영에 따른 예비비 사용 계획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관리과장 김효선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시설 재택 치료 운영에 따른 예비비 사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 5쪽에 있는 코로나19 시설 재택 치료 운영 현황 먼저 보고를 드리고 예비비 사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시설 재택 치료 시설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정부의 재택치료 확대 추진으로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택치료자 관리에 필요한 의료 인프라 부족 해소 및 응급상황 시 신속 대응체제 마련으로 전남형 시설 재택치료 추진 계획에 의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지난 12월 27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첫 입소는 1월 17일부터 첫 입소를 했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자 중 1인 생활 고령자나 거주 환경으로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사람을 재택치료 대상 중 돌봄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입소 비용은 무료이고 7일간 입소를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운영 인력은 1팀당 5명씩 간호 1명, 행정 4명이 일주일 24시간 간격으로 순환 근무 후 2, 3일 자가 격리하는 사항입니다. 운영 방법은
민간 숙박 시설을 전체 임대해서 지자체 주도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여기서 영광으로 나가다 보면 그 가축시장 바로 앞에 필 모텔을 임대를 했습니다. 객실이 20실인데 확진자용 14실과 근무자용 6객실 해서 20실이 되겠습니다. 재택치료 전남 추진단 조직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에 따라서 예비비 사용 계획입니다. 예비비는 재택 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급량비, 그리고 코로나19 시설 재택치료 운영 시설비 등으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택치료 시설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인데 인건비로 근무자 초과 근무 수당이 1억 4,99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자 급량비로 2천만 16만 원, 입소자 급량비로 7,056만 원 해서 2억 3,362만 9천 원이 되겠고, 코로나19 시설 재택치료 운영 시설 임차비로 9,360만 원, 시설 방역 용역비로 5,220만 원, 입소자 친구 교체비 3,360만 원, 근무자 친구 세탁비로 600만 원, 사무 생활용품 등 구입비로 1,200만 원, 근무자 간식비로 940만 8천 원, 입소자 간식비로 3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남형 시설 재택치료 추진 계획에 의해서 입소자 급량비와 시설 임차비, 시설 방역 용역비는 도비에서 일부 50%가 지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다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민 의원. 예, 재택치료 부분에서 고생이 많고요. 조금 더 좀 넓혀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영광뿐만 아니라 다 우리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그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서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주변에서는 그래도 이제 우리 영광이 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쉽고 불만이 뭐냐면 정보가 좀 느리고 부족하고 국민들 알 권리 충족을 못 채워준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영광에 문자가 뜨는 것은 우리 영광 군뿐만이 아니라 인근 한평 것도 뜨고 거창 것도 뜨고 막 이제 장성 것도 뜨고 이제 이러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왜 한평은 이러는데 우리 영광은 이러냐 이런 비교 판단해서 불만의 소리가 좀 나오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예, 그런 부분들은 그 일부 듣고 있어서 네. 잘 이해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 그래서 본 의원은 그냥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좀 원인 파악해보고 또 우리가 가령 뭐 동선을 정확히 안 해준다. 다 우리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상공인 보호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QR코드가 다 있기 때문에 동선 하기가 좀 이런 뭐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뭔가 설명도 좀 국민들에 대해서 설명도 있어야 되고 뭐 어떤 방법이로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뭐 뉴스엔 TV에서 와서 중계도 하고 그러는데 촬영도 하고 그러는데 이럴 때라도 과장님께서 이런 국민들한테 뭔가 합당한 이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관련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국민들한테 저희들 나름대로 신속히 이 확진자 발생 사항을 알려드리려고 긴급 재난 문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근 한평이나 고창이나 한평하고 고창을 비교하게 되면 저희들도 그 행안부에서 긴급 재난 문자 발송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금 그 매뉴얼을 우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맞춰서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인근 한평 같은 경우는 그 동선까지 자세히 보내주고 있는데 원래 동선은
해당 홈페이지를 매뉴얼에 보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동선은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도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한편같이 동선을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는 방금 이명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그럽니다. 이를 예로 들어서 저희들이 확진자가 A라는 그 식당에서 발생했어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 역학조사팀이 가서 그 시간대에 왕래한 사람들을 전부 파악했을 경우는 일부러 동선을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가 문자로 보냈을 경우 동선 몇 시간대 어느 식당에서 방문자는 선별 준서로서 검사를 받으라 하면 그 업소가 타켓이 돼가지고 일부 손님이 급값합니다. 이래로 저기 대신 쪽에 그 첫 번째 사례로 봤을 겁니다. 2조. 예,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시간대에 역학조사에서 그 방문자를 전부 역학조사팀이 파악했을 경우는 일부러 안 보냅니다. 그 식당에 대해서는. 다만, 예를 들어서 10명이 왕래를 했는데, 한 5명밖에 파악이 안 됐어요. 그랬을 경우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대 동선을 그 식당 명칭에서 실명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그 문자 부분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부합하도록 또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 발생 현황을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도 이해하게끔 언론이라든지 SNS라든지 또는 직원들 홍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 불만을 해결해 줬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 참고로 이 자리에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행안부 긴급 문자 발송 매뉴얼에 지키지 않아서 지금 사유서를 한 3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실무 차원에서는 행안부에서 사유서 제출을 하라고 하면 진짜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그런 매뉴얼은 지켜서 보내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장기소. 시설 재택치료 관리부서가 어딘가요? 지금 운영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빅모텔 같은 경우 전체 지금 20실인데 거기 다 지금 격리하고 있는가요? 예, 지금 일부 우리 그 직원 관리실 호실 빼고는 지금 입소를 해서 지금 현재 지금 19명이 입소하고 있고요. 총 누계로는 33명이 입소를 해가지고 퇴소도 하고 있습니다. 누계로는. 그래서 지금 여기 객실이 지금 부족해서 TF팀을 구성한다고 했죠. 예. 그런가요? TF팀 말씀하시나요? 네. 지금 계획 추진 중이 있죠. 지금 보건소에서 TF팀 자강이 지금 총무과에서 말씀하신 TF팀 말씀하신가요? 네. 그 부분 보건소에서 하신다며.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택치료 이 부분하고 이 지금 관리 부분이 지금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니 이제 TF팀을 구성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겠다. 예, 그러니까 연계되는 것이잖아요. 예, 전담해서 TF팀 구성이 되면 전담해서 모든 재택치료 그러면은 지금 우리 임대료를 여기는 필모텔에다 지급을 하고 있죠. 예. 지급은 아직 안 했고요. 우리 이제 군에서 지금 할 계획으로 지금 할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TF팀 구성되면은 그때부터 관리는 별도 TF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제 전반적인 관리는 이제 TF팀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럼 안전관리과에서 이제 소관을 벗어나네요. 예. TF팀이 구성되면은. 예. 그러면은 지금 여기하고 또 자가 그 TF팀 구성돼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는 것하고 이제 맥은 같지만은 또 이렇게 의미가 좀 틀리다는 부분도 있겠네요. 여기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데고
또 TF팀 구성되면은 일단은 자가치료 받고 답니까? 아니 이제 저희가 그 상원검사 쪽으로? 예, 예.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네. 우리 별도로 이제 총무과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보건소 재택치료 TF팀 구성 운영 계획안에 보시면 재택치료 TF팀 신설 분장 사무가 있습니다. 그 분장 사무에 전남면 재택치료 업무 총괄 및 계약 운영, 입소자 관리 그런 부분들이 전부 위반이 돼가지고 거기서 TF팀에서 운영할 것으로 지금 보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TF팀 구성되면은 일단은 그 여러 가지 뭐 오미크론 확산 방지라든가 그에 따른 일주일간이죠. 예, 현재 일주일 현재 7일 그동안에 그러면은 그 뭐 지원 같은 거는 없는가요? 그 기간 중에 지원요. 응, 응. 그 기간 중에 지원은 특별한 지원은 없으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 시설 입소자에 대한 일부 보상은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부 보상.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명확해야 된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자가 치료하는 사람들이 나도 필모텔 가서 하겠다 했을 때에 그러한 부분도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군 확진자가 그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확진자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네요. 예, 예. 지금 우리 코트루터 지금 수장님이 부군수인가요? 앞으로 TF팀 구성되면은 부군수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TF팀 구성하면 이제 부군수가 단장이 되죠. 지금 현재까지는 TF팀 전남 TF팀 단장은 부군수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확진자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예. 뭐 대책은 있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설 전후로 해서 많은 그 오미크론 환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비단 우리 영광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자체 한계가 중대본 영상회를 보면 모든 것을 이제 지자체에서 알아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저희들의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좀 우리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엔택인가 있죠? 예, 유엔택. 유행 감염병. 예, 예. 이것이 뭐 원인인가요? 유행 감염병이요. 예, 유엔택이라고 하더라고요. 치사율이 어쩐가요? 치사율은 델타보다는 한 좀 약하죠. 더 훨씬 약한 한 3분의 1 정도. 그러면은 이게 풍토병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가요? 앞으로 정부 방향이 이제 코로나하고 같이 아니 저 오미크론과 같이 생활을 그러니까 해야 될. 그러면 풍토병으로 전환 예, 앞으로 가능하다. 예, 앞으로 그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먹는 약이 지난번에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전화를 변경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있는가요? 지금 전화는 됐고요.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약 수요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죠? 예, 수요량이 적다 예, 보니까 혜택을 다 못 보죠. 예, 혜택을 다 먹고 있습니다. 지금 PCR 검사는 고위험군만 시키는가요? 아니면은 전체 지금 뭐 앞으로 지금 PCR 검사는 고이용군 포함해서 1차 자가진단 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자에 한해서 PCR로 또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 물론 늦게나마 지금 우리 군이 예상치 못하게 그 유엔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는데 늦게나마 이제 TF팀을 구성을 해서 확산 방지를 내지 또 이렇게 감염을 최소화시키려고 좀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타 시군보다 지금 6개 시군에서 TF팀을 좀 구성하고 있구만요. 왜 7번째인데 그만큼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코 좋은 건 아니니까 최대한 국민의 어떤 그 불안 또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 세 번째, 2022년 영광 이모빌리티 엑스포 연기 보고 건에 대해서 이모빌리티 산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빌티 산업과장 한재철입니다. 22년도 영광 이모빌티 엑스포 연기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행사는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개최하고자 하였습니다. 코로나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자 수가 하루에 3만 명 이상 발생하는 등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우리 군도 다수의 감염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년 연속 이 행사가 취소되면서 기업들의 조기 개최 요구가 많았고 코로나19에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조기 개최를 계획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우려가 있고 전남도나 산업부의 대외 연기 요구 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이 행사를 하반기로 연기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다 하셨어요? 네. 나무를 지대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장영진. 네, 장인준 의원입니다. 이쪽에 보면 고성 세계차 엑스포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 특수 개최를 할 예정이네요. 보성차 엑스포요. 예. 예. 지금 저희가 예자면은 엑스포 작년에도 안 한 거죠? 네, 2년간 못했습니다. 2년 동안 못 한 거죠? 네, 그럼 올해까지 하면은 3년째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하반기에. 아니, 예를 들자면은 2년 못 하고. 그때 하반기 했을 때는 다른 그 엑스포와 좀 주협이 되고, 그 다음에 가을 관광나들이 인파에 의해서 좀 엑스포 참여하는 그런 관람객들이 좀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닌가요? 가을에 그 행사들이 집중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행사들이. 그래서 당초 그 보고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릴 때 예. 봄에 개최하는 거를 이 행사를 국가 승인 행사로 키우기 위해서 할 때 5월이나 6월 이렇게 봄에 하는 행사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시작이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2년 연속 못했고 그래서 금년에 상반기에 해보자 이제 그런 뜻으로 했고 그리고 선거가 있어서 3월 달 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일단 보고 들었었고요. 근데 이 오미크론 확산세가 진정이 안 되고 있고 일단 개최했을 때 어떤 장점보다는 단점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연기하고 내년에 또 행사할 때는 봄에 하는 거를 다시 검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지금 오늘 아침에도 방역 당국이 말했는데 올말 최고 15만까지 간다고 했을 때 지금 선거 때도 대통령 선거 때도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대책만을 분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세로 본다고 했을 때 10월 달에도 가능할 것인지.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영광 이모빌리티 엑스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진행하려고 한다면 비대면 엑스포도 좀 저희들 준비를 해야 되겠다 판단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를 들자면 대면 엑스포를 고집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면 엑스포를 치른다 하더라도 방역당국에 대한 강력한 방역 조치가 계속 유지된다고 했을 때 관람 인파가 이렇게 관람객이 이 정도는 못 오실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어요. 그러면은
포송 엑스포처럼 비대면으로 통해서 이걸 영역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일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대면 엑스포를 준비하는 것도 뭐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은 비대면 엑스포도 준비를 좀 하시는 것이 이 엑스포에 대한 유지를 한다는 측면에서 좀 준비를 좀 하셔야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계획 갖고 계신가요? 뭐 비대면 엑스포는 뭐 2년 전부터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지속적으로 검토했고, 금년 행사도 실질적으로 해외 바이어들이나 초청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대면으로 하는 플랫폼을 이미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사별로 일부는 이제 비대면으로 하고, 가능한 거는 이제 대면으로 하는 계획인데, 실제적으로 군단위 행사에서 그 전면 뭐 비대면이나 이게 행사했을 때 그 효과는 말 그대로 거의 없다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이나 거기에 따른 니즈는 조금은 충족시킬 수는 있지만, 우리 행사 같은 경우는 전시회고 박람회면서도 어떤 축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역민들이 비대면 했을 경우에 참여도는 너무 낮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돼서 전면 비대면 하는 부분들은 이 행사에 고려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은 대면이 가능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방역 지침 지키면서 또 비대면과 혼합하는 행사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엑스포 관련해서 특히 이제 뭐 서울에 있는 엑스포 관련 고향인가요? 그냥 백사라든지 그런 데서 이런 그 전시회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3월에 그 코엑스에서 뭐 EV 트렌드라고 해가지고 저희하고 유사한 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적인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들의 뭐 협회나 이런 차원에서는 그런 행사를 강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러면 그 관람객 대비 이렇게 어느 정도나 평년 대비 코로나19에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나요? 아직 개최 전이다. 근데 작년에도 EV 트렌드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녀오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람객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원래 전시회나 박람회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B2C보다는 B2B 그 비즈니스적인 그런 그 만남이 주로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제 자치단체를 하면은 이게 이제 일반 지역민들도 관람객도 있어야 되고 뭐 이제 그런 요건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전문 박람회로서 그 관련 뭐 기업이나 뭐 전문가나 바이어들이 와서 보는 그런 쪽으로서는 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뭐 일반인들이 관람하고 거기에 따른 그런 성과는 적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런 각종 전시회장에 관람객들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은 그 관람객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 활동에서 큰 위축된 그 활동들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관람객 감소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면 엑스포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이것들을 준비한다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자면은 25구에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이제 대면 엑스포를 준비했는데 관람객이라든지 기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들보다 떨어진다 하면, 또 예를 들자면은 집행부도 뭐 국민들 질타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예산을 또 승인해줬던 우리 의회도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고 비대면 엑스포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비대면 엑스포를 하게 되면 최소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희들 예산을 검토했는데 예.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이거 문제는 하지만 대면 엑스포 예산은 관람객을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관람객을 열자면은 유치한다는 가정으로 대면 엑스포를 했을 때와 관람객을 맞이하지 않는 비대면 엑스포는 당연히 예산의 측면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아까 권 의원님 말씀하셨던 다른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엑스포를 준비하는데 좀 만전을 기해주시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재철 리모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 네 번째, 전라남도 보훈 명예수당 성립 전 예산 사용 계획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입니다. 자료는 10쪽입니다. 전라남도 보훈 명예수당 성립 전 예산 사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용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국가보훈 대상자 애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와 관련하여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정물 군경 유족 및 순직 군경 유족에게 매월 2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 전라남도의 신규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400만 원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 전액 도비 2,400만 원을 성립전으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자금 사용 계획은 총 사업비 2,400만 원을 매월 분할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성립전 사용 의무는 2021년 12월 27일 도에서 예산 확정 내시가 내려와 본예산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14쪽에 있는 관련 조례와 읍면별 월 단위 지원 구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민 의원님. 예, 임영민 의원입니다. 과장님과 전에 한번 이야기 나눴던 건인데 아직 거기에 대한 내용이 한 번 더 가볍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이런 보훈 수당에 관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도 우리 이제 전라남도 이렇게 조례가 있겠죠. 우리 영광군에도 조례가 따로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훈 수당을 지급하는데 각 이렇게 몇 종목 65세라는 그 연령 제한을 두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65세 이상 지원을 한다. 예, 맞습니다. 근데 보훈에 대해서 유족이라든지 미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보훈 당사자들은 이제 65세는 당연히 넘었다 하더라도 가령 유족이나 미망인들 65세 이하인 분들 계실 건데 그분들 보면 보훈 대상에 들어가더라도 보상 대상에 들어가도 못한다는 그런 언론 추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왜 65세 이상만 지급 대상이 되는지 그걸 한번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 아직도 이제 거기에 대한 정확한 걸 내리진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 그 부분도 얼른 기양 조정을 한다든지 개정을 한다든지 필요성이 있다면은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 다섯 번째, 영광 실범장어 체포 합법화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배양수상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양동일입니다. 영광 실범장어 체포 합법화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염산면 두우리 지역은 매년 2월에서 5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무허가 실범장어 어구를 설치해서 실범장어를 포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매년 불법 단속 및 민원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인 이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전통업인 한시업 처분 개정을 추진했으나 이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석해서 불가하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비임장 합법화 허가를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옆에 지금 보시면은 포획 고구 형태는 한번 사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 13페이지입니다. 실비임장 어체포 합법화 추진 사항입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전라남도, 영광군 어민이 참여해서 차례 간담회를 제기하였습니다. 해수부의 제도 개선 건의를 한 결과 해수부에서는 3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타 시군의 장막 구획업 허가를 매입을 해와라. 두 번째, 5,000개는 허가를 못 주니 별도 법인을 만들어라. 세 번째, 우리 5,000개 마을의 면허 투건을 폐지를 해라. 그 3가지 조건이 충족이 된다 하면은 용역을 추진해서 합법화를 한번 해보자. 그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과에서는 낭장망 허가를 보유한 여수시와 업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어민이 참석해서 여수시 현장 확인을 하고 간담회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실비임장 체포하고 관련 관계기관 검토 회의를 했습니다. 그 맥락에서요. 그래서 용역을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수과원이 어구전환 비율을 검토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은 해수부에서 합법화를 하자. 그러기까지 합의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1억을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양측 연간 쪽 5,000개 찬성 반대 입장이 지금 명확히 갈립니다. 그래서 1월 18일 날 5,000개장이 참석해서 한번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우리 마을 내부 갈등 및 의견이 상충이 되고 있고요. 찬성 측에서는 5,000개 총회를 충분히 의사 전달했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의결된 사항이니까 즉시 이 용역을 시행해라. 그러게 요구를 했고요. 반대 측에서는 마을 5호권이 취소된지를 몰랐다. 그대로 존치되면서 이 허가도 진행된다라고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 개최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 그리고 의사록 내용이 허위사항을 주장을 하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또한 기존에 지금 실비임장 허가를 받은 44건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본인들 동의 없이 이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은 안 맞다. 그러게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그 의견을 충분히 저희 이제 들었고요. 소송 진행 사항을 한번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동일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 6번째, 긴급 보고 안건으로 보건소 재택치료 TF 구성 운영 계획에 대하여 총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준입니다. 보건소 재택치료 TF팀 구성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오미크론 확진자 폭증으로 전문화된 치료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오미크론 확산 방지 대책 회의에서 재택치료 관련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지시함에 따라서 재택치료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재택치료 TF팀은 보건소 질병관리과에 설치하고 인원은 6급 팀장 1명과 7 내지 9급 직원 3명으로 이렇게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TF팀에서는 확진자 시설 입소 및 자가 재택치료, 또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 자가격리 관리 등 코로나19 관련해서 치료 분야 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는 6개 시군에서 전담 TF팀을 이미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외 시군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및 또 자가격리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국민 건강 보호 및 또 코로나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살아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현재 확진자 관리는 현재 저희들이 78명인데 재택 치료하고 계신 분이 60분, 또 시설에 지금 입소해 계신 분이 지금 18분, 현재 2월 6일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정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영민 의원님. 네, 임영민 의원입니다. 예. 제가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좀 더 접촉을 더 해서 잘 좀 알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에요. 예. 이게 이제 진작 필요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재택 치료자들이 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이제 영광에 있는 2개 병원에서도 같이 이제 진료 전담을 해야 되거든요.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또 전담 간호 인력도 투입하고 예. 또 그 전담 간호사들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뭐 병원에서 근무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도 뭐 24시간 근무입니다. 지금 수시로 우리 재택근무 환자가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그분들이 수시로 이제 전담 간호 인력한테 전화도 하고 하소연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그 간호 인력들도 보건소가 뭔가 유기적인 뭐가 막 이루어지지 않는데 보건소도 바빠요. 그래서 막 전화도 안 될 때도 있고 또 얼른 신속하게 서로 협조가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게 있어 좀 답답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생겨서 너무 다행이다 싶어서 예. 빨리 이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염병 대응팀에서 선별 검사 등 역학조사, 자가격리랑 다 관리하다 보니까 업무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료 분야는 TF팀 해가지고 네. 아예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얼른 신속히 이걸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음 7번째 영광군 소속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하기혁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의 소속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는 영광군의 소속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정 목적, 안 제3조에서 조정 범위, 안 제4조에서 수당 지급 근거, 안 제5조에서 여비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 8번째 영광군의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강필구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의원입니다.
원희연이 대표 발의한 영광우리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문제에 관한 법률에서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에 대한 수수가액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34조에서 행동강령조례 운영자문회의 간사직위를 현행하였고 안 35조에서 행동강령조례 운영자문위원 부당지급에 관한 근거를 개정하였습니다. 수수가액의 범위를 설 추석 24일 전부터 설 추석 후 5일까지 한하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 9번째, 영광군 헌혈곤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장기수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 의원입니다. 영광군 헌혈군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 코로나19 창계에 따라 헌혈 가능 인구만 만 16세에서 만 60세 기준으로 헌혈률이 2020년에는 4.7%, 2021년에는 3.7%로 계속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헌혈자 감소로 인해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서는 전 국민의 보다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헌혈에 참여한 헌혈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응급 환자의 생명보호 및 혈액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법에 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협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202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 협의입니다. 42페이지 결산 검사위원 이쪽 현황을 참고하시어 의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 의원님. 예, 박연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연수 의원님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연수 의원으로 하는데 다른 의의 없으시죠? 예, 박연수 의원 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영광군의 윤리특위위원회 구성 관련입니다.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이 해당되며 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 5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다 나눠주셨죠? 안 나눠주셨는가요? 예,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제65조 윤리특별위원회 지방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여부 및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해가지고 필수 조항으로 이게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성안도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예, 한필 의원님. 예. 이거 윤리위원회는 저희들이 구성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해봅시다. 위원장은 저 부의장하고 간사는 운영위원장하고 순서대로 해서 나머지 위원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예, 좋지 않겠네 이렇게 예, 생각하고. 강필구 의원님께서 위원장은 부의장 하기혁, 간사는 운영위원장 장영진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없으면 그렇게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견 없으시죠? 세 번째, 한빛원전본부 소통위원회 위원 추천입니다. 원래 장기소 의원님께서 계속 하셨는데 2번 하셔가지고 연임이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다른 분으로 이렇게 추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장기소 의원님. 어느 것보다는 같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강필구 강필구 의원님이요? 근데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려는데 저도 소통위원을 저도 몇십 년간 한 번도 안 했었는데 그런 생각도 가졌는데 아침에 보니까 다른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오랫동안 이래저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장기소 의원님 말씀 감사하는데 그래도 거기에 아무래도 공동에 있는 사람들이 좀 남지 않느냐 해서 우리 하기혁 의원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장기소 의원님 추천하셨는데 강필구 의원님 그거 하시고 하기혁 의원님을 추천하셨는데 같이 의원을 추천한 것은 또 이제 금년 또 선거도 있고 그래서 또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잘못하면은 또 개인이 맡아가지고 또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또 같은 또 지역구 입장에서 그래서 같이 의원을 추천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 바랍니다. 네? 강필구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장기소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필구 의원님 고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또 나중에 그때 또 강필구 의원님 배려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빛부분 소통위원회는 강필구 의원님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관련 사항입니다. 첫 번째,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 1사분기 정기회의가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보령시에서 진행됩니다. 본 의원이 참석합니다. 두 번째, 제262회 영광군의 임시회 폐해 중 의회 운영위원회가 오늘 간담회 직후 개최됩니다. 세 번째, 제263회 영광군의 임시회 집회입니다. 의사 일정을 첨부했습니다.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관련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지사항입니다. 첫 번째, 오늘 오후 2시 영광 방사능 방재센터에서 한빛 원전 안전협의회가 개최됩니다. 참석 의원은 장영진 장기소 의원님이십니다. 두 번째, 한빛 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회 회의가 2월 9일 16시 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참석위원은 장영진, 김병훈 장기소 의원님이십니다. 세 번째, 영광읍 북문 경관정비사업 명칭 선정위원회가 2월 10일 오전 10시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참석위원은 장영진, 임영민 의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제1회 영광군 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가 2월 10일 14시 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참석위원은 장영진, 강필구 의원입니다. 공지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